안녕하세요. 자리TV입니다. 우선 항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지나도 늦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때는 1988년 아시안컵 결승. 대한민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결승에서 만나 승부차기에 패배했던 대한민국이 36년 만에 멋진 서력전에 성공했는데요.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한국 시간 31일 새벽 1시 카타르 알라얀에 위치한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만치니 감독이 지휘하는 사우디와 2023 카타르 아시안컵 16강전에 나섰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대회 출전 후 처음으로 3백 전술을 꺼냈는데요. 포메이션은 3-4-3 전술에 가까웠습니다. 김영권, 김민재, 정승현이 수비라인을 구축했고 이어서 서령우, 황인범, 이재성, 김태환이 2선에 섰습니다. 전방엔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좌우로 정우영과 이강인 선수가 배치되어 셋이서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된 후 초반 5분 동안은 사우디가 한국을 거세게 몰아붙였는데요. 사우디의 빠른 측면 자원들이 대한민국의 사이드 수비수들을 괴롭히며 사이드 돌파를 주로 공격 전개를 이루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첫 번째 공격 찬스는 손흥민 선수가 직접 만들었는데요. 전반 19분, 손흥민 선수가 왼쪽으로 텅 빈 하프 스페이스를 따라 공격에 나섰고, 오른쪽에서 김태현 선수가 이강인의 패스를 받아 쇄도했지만 다소 아쉬운 오프사이드 판정에 따라 무산되었습니다. 공격뿐 아니라 선수들 간의 몸싸움도 매우 치열했는데요. 전반 24분엔 김영권 선수가 사우디의 공격수 알세으리와 충돌했지만 주심은 구두 경고만 준 뒤 카드를 꺼내지 않는 등 경기 초반부터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되었습니다. 그 뒤 곧바로 김태환 선수가 볼을 탈취한 뒤 빠르게 전방으로 롱킥을 전달했고, 전방에 있던 손흥민 선수가 특유의 스피드를 활용해 골키퍼와 1대1 찬스를 만들고 유효 슈팅까지 가져갔습니다. 이를 본 사우디의 만치니 감독은 대한민국이 생각보다 강한 공격력에 놀랐는지 전반도 채진하지 않은 순간에 교체 준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사우디의 반격이 시작되었는데요. 사우디의 공격수인 알세으리는 좋은 움직임으로 중앙으로 파고든 뒤 직접 슈팅까지 가져갔고, 이것은 대한민국의 골대 옆을 가로질러가며 하마터면 실점을 내줄 수 있던 무서운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에이스인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에 대한 견제가 시간이 갈수록 거세졌는데요. 강한 견제에 자주 넘어지던 둘은 금세 일어나긴 했지만 그 뒤로도 꾸준히 위험한 장면이 연출되며 많은 걱정을 하며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새로운 전술인 쓰리백에 어느 정도 적응한 대한민국은 선수들과 점차 호흡이 맞아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사우디 진영에서 천천히 볼을 소유하며 기회를 노렸고, 서령우와 정우영이 서로 스위칭을 하며 공격 전개를 시도하며 황인범과 이재성을 거쳐 이강인, 손흥민 선수에게까지 볼이 전달되는 좋은 전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곧 바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우디의 코너킥 상황. 사우디의 공격수인 살렘 알도우사리가 헤딩을 시도했고, 그 헤딩슛은 천만다행으로 대한민국 골대를 맞고 튕겨져 나오며 행운이 대한민국 편을 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0대0으로 전반전이 끝나고 선수들은 휴식 시간을 가지며 곧바로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후반 시작과 동시에 사우디가 선제골을 뽑아냈는데요. 이는 대한민국의 뼈저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순 없는 법. 클린스만 감독은 실점 후 곧바로 황희찬 선수를 투입 준비시켰는데요. 황희찬 선수는 말레이시아 조별리그 3차전 이후 엉덩이 근육 부상을 입었지만 이번 사우디전에서 부상에서 복귀를 했습니다. 황희찬 선수가 투입된 후 대한민국의 측면 공격이 어느 정도 먹히기 시작하면서 대한민국의 세트피스 찬스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엔 현재 헤딩에 능한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정승현 선수를 빼고 곧바로 조규성 선수를 투입하며 3백 전술에서 다시 4백 전술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4백 수비 라인으로 바꾸며 공격력에 치중하는 대한민국 대표팀이었지만 공격이 잘 된 만큼 수비에서 아찔한 순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경기는 점점 사우디의 승리로 기울어져 가는 가운데 사우디의 선수들과 감독은 시간 끌기를 하며 어떻게든 경기를 질질 끌어갔고, 그 과정에서 사우디 감독인 만치니 감독이 끝내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우디의 시간 끌기로 경기가 풀리지 않는 대한민국은 거듭된 코너킥 찬스에도 결정적인 골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후반 40분 손흥민 선수가 때린 슛이 상대 수비를 막고 나오면서 찬스가 무산됐고 이강인의 크로스가 서령우의 헤더로 이어졌지만 사우디의 골키퍼 선방으로 인해 득점까지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경기 막판 추가 시간은 10분이 주어졌고 추가 시간 2분경 조규성의 헤더가 크로스바를 강타한 것을 시작으로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경기 시간 99분째 되는 추가 시간 9분째 첫 골이 터졌습니다. 골의 주인공은 후반 교체 투입된 조규성 선수였고 조규성이 멋진 헤더골을 터뜨리면서 경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고 조규성 선수의 영광스러운 순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경기는 연장전에 접어들었고 연장 전바에도 한국이 주도권을 쥐었습니다. 박용우, 김민재의 헤더가 사우디의 골문을 조준했지만 골로 이어지진 않았고 사우디도 반격에 나섰지만 제대로 된 슈팅은 하지 못한 채 헛발질을 하는 등 대한민국의 입장에선 다행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과 사우디는 서로 득점 없이 연장전이 종료되었고 승부차기로 운명을 가릴 아주 떨리는 순간이 오게 되었습니다. 승부차기는 사우디의 선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우디의 1번 키커인 모하메드 칸노가 첫 번째 승부차기를 성공하며 1-0이 되었고 이어 대한민국은 1번 키커로 주장 손흥민 선수가 나와 빠르게 구석으로 꽂아 넣으며 알고도 못 막는 PK를 성공시켰습니다. 이어 사우디의 압둘 하미드, 대한민국의 김영권도 성공해 2-2 동점이 되었습니다. 사우디의 세 번째 승부차기에서 조현우 선수의 빛이 나는 선방으로 승부차기에서 한 점 앞서 나갔고 곧 바로 대한민국의 3번 키커 조규성 선수가 깔끔하게 성공하여 2에서 3의 스코어가 되었습니다. 이어 사우디의 네 번째 키커인 가르브의 킥을 조현우 선수가 잇따라 선방했고 그 모습을 본 사우디의 감독인 만치니 감독이 망연자실하며 등을 돌리고 경기장을 떠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조현우 선수가 연속 이번에 승부차기를 막아내며 대한민국이 하나만 더 넣으면 승리를 확정짓는 순간 황희찬 선수가 네 번째 키커로 승부차기를 성공시키며 대한민국이 4-2로 8강 진출에 확정을 짓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서령우 선수의 인터뷰에서 클린스만 감독의 3백 전술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기자가 질문하기를 3백 준비 시점은 언제부터인가요? 사우디 대비 전술이었나요? 라는 질문에 서령우 선수는 일단 그 전에 3백으로 나갈 거라고 들은 적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준비한 건 없지만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떻게 하는지 플레이를 보고 코칭 스태프에서 회의를 한 끝에 이 포메이션으로 나왔습니다. 저희 선수단끼리 많은 의논을 하기도 했고요. 라면서 클린스만 감독이 예상하고 3백을 쓴 것은 아니며 결과적으로 좋은 수는 아니었던 것을 증명하는 인터뷰가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대한민국의 다음 아시안컵 일정은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새벽 1시에 호주와 8강전이 있습니다. 부디 이 경기를 선수들이 부상 없이 승리하여 무사히 4강, 그리고 우승까지 향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